안녕하세요. K드라마 클립 작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법정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 진태석은 유죄가 아니라 핏줄부터 무너질 걸 직감했는데요. 그날 법정 공기는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재심이라는 말이 무겁게 내려앉아야 정상인데 사람들 표정에는 오늘 뭔가 터진다는 기대가 먼저 떠 있었거든요. 차정원은 방청석 맨 끝줄에 앉아 손끝으로 무릎을 살짝 눌렀습니다. 떨림을 감추려는 버릇이었어요. 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죠. 오늘은 아버지 차기범의 무죄만 판가름나는 날이 아니라 건양그룹의 혈관을 타고 흐르던 거짓이 역류하는 날이라는 걸요. 정원 옆에 앉아있던 주하늘은 말없이 정원의 손등을 한번 덮었다가 뗐습니다. 다정함이라기보다 지금은 흔들리면 안 되라는 신호였어요. 하늘은 스카이 퀘스천 대표답게 감정도 전략처럼 다루는 사람이었고 정원은 그 점이 가끔 고맙고 가끔 무서웠습니다. 정원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진태석도 나올까? 하늘이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나오든 안 나오든 오늘 끝은 나요. 적어도 천문은 열려요. 그때 누군가의 하이힐 소리가 법정 바닥을 쾅 하고 눌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문으로 쏠렸고 그 순간 법정 공기가 바뀌었어요. 공난숙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싸움하러 온 사람처럼 화가 날 정도로 쨍한 핑크 코트를 입고요. 공난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정면을 보며 말했어요. 진태석 어디 있어요? 나 오늘 그 인간 잡으러 왔는데? 순간 한혜라의 눈꺼풀이 아주 얇게 떨렸습니다. 헤라는 그 떨림을 감추려고 물컵을 집었는데 컵이 유리 소리를 냈어요. 정원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우아했지만 겁먹으면 우아를 가장 먼저 잃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재판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만 재심 증인 명단에 공난숙이 들어간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공난숙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마치 누군가의 죄를 종이로 눌러 담아 놓은 것 같았어요. 차기범 사건 당시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누가 지웠는지, 누가 복원했는지까지요. 공난숙은 방청석을 한번 훑더니 정원을 향해 아주 잠깐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진짜로 숨기고 싶었던 얼굴이 들어있어요. 진태석이 아니라 그 옆에서 정리를 하던 사람. 사람들 웅성임이 터졌고 진태석 쪽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빠르게 한 남자가 뒤쪽 문에서 들어왔습니다. 황 실장이었습니다. 황 실장은 늘 진태석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해결사였죠. 그런데 오늘 황 실장은 그림자가 아니라 증인석 근처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었어요. 정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황 실장이 저 자리에 선다는 건 진태석이 통제하던 판이 깨졌다는 뜻이니까요. 황 실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 황 실장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윤비서였습니다. 윤비서는 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한혜라 밑에서 일하는 듯 보이면서도 진세훈의 동선과 보고 체계를 쥐고 때로는 진태석 쪽 문서까지 스쳐 지나가는 사람. 정원은 윤비서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충성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편으로 이동하는 사람이라고요. 윤비서가 황 실장에게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한 장이 더 필요해요. 정원은 그 한마디에서 깨달았습니다. 윤비서는 오늘을 결말로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문을 열고 사람들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날로 만들려는 거였죠. 재판은 잠시 정리되고 휴정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짧은 휴정이 더 잔인했습니다. 사람들은 복도에서 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전화로 오늘 대박이다라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삼켰어요. 정원은 하늘과 함께 조용한 구석으로 이동했는데 그 길을 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성희였습니다. 정원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정원의 진짜 이름을 알고 정원의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 성희는 손에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원아 아니 차정원.
성인은 일부러 본명을 불렀어요. 정원에게 경고하듯이요. 오늘 공난숙이 터뜨리는 건 차기범 사건만이 아니야. 너도 같이 끌려 들어가. 정원이 숨을 삼켰습니다. 성희야, 그 얘긴 나중에. 성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가 없어. 진태석은 무너져도 그 집은 무너지는 방식이 더 더럽거든. 내가 살아남으려면 오늘 너 편을 명확히 해야 해. 그때 하늘이 조용히 성희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녹음기 안에 뭐가 있어요? 성희가 한번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어요. 박경신 기억하지? 그 사건의 마지막 열쇠였던 사람. 박경신이 살아있고 입을 열 준비가 됐어. 정원은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박경신. 차기범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조각. 정원은 그 이름을 수없이 곱씹었고 때로는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정원 머릿속엔 다른 공포가 스쳤습니다. 박경신이 입을 열면 차기범은 살인자가 아니라는 걸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엔 뭐가 오죠?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렇게 묻게 될 테니까요.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였어? 그리고 그 질문의 끝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 향했습니다. 진태석. 휴정이 끝나고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공난숙은 증인석에 앉자마자 변호인도 판사도 아닌 어딘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혜라였어요. 공난숙이 말했습니다. 한혜라 씨, 당신은 차기범 사건을 몰랐다고 했죠? 헤라가 미소를 지으려다가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몰랐어요. 공난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공난숙이 낡은 장부 사본을 꺼냈습니다. 스위스 계좌, 법인명, 그리고 익숙한 결제 라인. 건양그룹 이름은 없었지만 건양그룹을 움직이던 손은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정원은 확신했습니다. 공난숙은 진태석을 잡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공난숙은 한혜라를 법정에서 벗겨 진태석을 더 쉽게 끌어내리려는 거였어요. 헤라의 눈빛이 흔들렸고 정원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헤라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헤라의 공포가 익숙했습니다. 정원이 어릴 때 버려졌던 그날, 헤라가 마지막으로 남긴 눈빛도 저랬거든요. 사랑도 죄책감도 아니고 딱 하나 난 살고 싶다는 눈빛. 공난숙이 한 번 더 던졌습니다. 그리고 진세훈.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세훈은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턱 근육이 굳어 있었어요. 오늘도 그는 후계자답게 무표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정원은 알았습니다. 세훈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주영채로 살던 시절 세훈이 사랑한 건 정원의 이름이었는지, 정원의 태도였는지, 정원의 거짓이었는지 세훈 스스로도 헷갈렸을 테니까요. 공난숙이 말했습니다. 진세훈이 진태석 친아들이 아니라는 결과 나도 봤어요. 웅성임이 터졌고 세훈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공난숙은 그 떨림을 즐기듯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그 결과지를 바꿔치기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주영채였습니다. 주영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표정은 늘 그렇듯 억울한 척 하지만 눈은 공격적이었어요. 영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다들 미쳤어요? 남의 집안 피를 왜 이렇게 씹어대요? 그 순간 안진아가 영채 뒤에서 아주 빠르게 눈을 굴렸습니다. 진아는 영채의 신복이지만 사실 누구 편인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죠. 사람은 흔히 충성이 아니라 유리한 쪽을 따른다는 걸 정원은 진아를 보며 자주 확인했었고요. 그때 법정 뒤쪽에서 작은 소란이 났습니다. 구 실장이 누군가를 밀치듯 들어왔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구 실장은 공난숙 사람인데 지금 표정은 명령이 아니라 패닉이었어요. 구 실장이 공난숙 귀에 속삭였고 공난숙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공난숙이 낮게 말했어요. 조미향 어디 있어?
구 실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누가 데려갔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정원의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조미향은 주하늘의 조력자였고 주상철 사건의 조각을 일부 알고 있는 사람. 지금 사라졌다는 건 단순 납치가 아니라 입막음이었어요. 주하늘이 바로 전화기를 꺼내려는 순간 윤 비서가 정원 앞에 섰습니다. 윤 비서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차정원 씨, 지금 움직이면 조미향 씨는 못 돌아와요. 정원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요? 윤 비서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정확히 움직이세요. 오늘 법정에서 다 끝내려 하면 진태석은 마지막으로 더 큰 불을 질러요.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았습니다. 정원은 늘 거짓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짓이 아니라 사람 목숨이 판돈이었어요. 그날 밤 건양가 저택의 식탁은 장례식처럼 조용했습니다. 한혜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세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세훈아, 내일 유전자 검사 다시 해. 세훈이 웃었습니다. 웃는데 얼굴이 상처처럼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이제 와서요? 헤라가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너도 알아야지. 너를 흔드는 게 누군지. 그 말에 세훈의 시선이 정원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정원은 침착한 얼굴을 만들었지만 속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세훈을 속였고 세훈은 정원을 사랑했었고 지금 세훈은 정원을 미워하면서도 어딘가에서는 아직 정원을 놓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진세미가 식탁 끝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조미향 아줌마 데려간 거 맞죠?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세미는 철부지처럼 보이지만 가족의 이면을 보며 자란 아이였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엔 오히려 어른들보다 빨랐습니다. 헤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미야, 너 그걸 어떻게? 세미가 말을 끊었습니다. 황 실장 아저씨가 통화하는 거 들었어. 처리하라고. 아빠 목소리였어. 정원은 그 순간 헤라가 어머니가 아니라 부회장으로 변하는 걸 봤습니다. 헤라는 결심이 섰다는 눈빛으로 윤 비서를 불렀어요. 윤 비서. 지금 당장 사람 풀어. 조미향부터 찾아. 윤 비서가 고개를 숙였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 빠르고 정확해서 정원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윤 비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안의 균열 쪽에 발을 걸치고 있었다는 거리요. 같은 시간 진태석은 병원 VIP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황 실장의 수술이 진행 중이었고 태석은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태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노민구. 노민구는 주하늘과 대립하는 비즈니스 라이벌이었고 건양그룹과도 얽혀있는 사람. 노민구가 웃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 법정 꽤 시끄러웠죠? 근데 더 시끄러운 건 친부 얘기더라고요. 진태석의 손가락이 휴대폰을 꽉 눌렀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노민구가 태연하게 던졌습니다. 진세훈 친부 회장님이 아니면 누군지 알고 계세요? 아니면 정말 모르세요? 진태석은 그 순간 자기가 쌓아올린 통제가 돈이 아니라 혈통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날 재심 법정에 박경신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고 차기범은 피고석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차기범은 평생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진실이라는 단어조차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박경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차기범 씨는 거기 없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진짜로 싸우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 건양그룹 비서가 있었습니다. 정원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비서. 그 말은 곧 진태석 개인이 아니라 건양그룹 시스템이 차기범을 죽였다는 뜻이었어요. 재판장이 추가 증거를 요구하자 주하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USB를 제출하며 말했어요. 진태석의 해외 자금 흐름,
그리고 차기범 사건 당일 통화내역 복원했습니다. 그 순간 진태석 쪽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바로 사람으로 튀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미향이 발견됐다는 연락. 하지만 동시에 진태석이 움직였다는 정보도 같이 들어왔어요. 정원이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이 말했습니다. 정원아, 너 선택해야 해. 지금 법정에서 끝까지 가면 진태석은 오늘 무너져. 대신 조미향은 위험해질 수 있어. 정원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원 머릿속에는 아버지 차기범의 얼굴, 조미향의 얼굴, 그리고 헤라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정원은 결국 말했습니다. 둘 다 가져갈 거야. 난 이제 하나만 선택하는 사람 아니야. 그때 윤비서가 정원 옆으로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홍쇠프가 말하지 못한 이름이 그곳에 있습니다. 정원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홍쇠프가 왜 늘 감초처럼 웃으며 정보를 흘렸는지, 왜 결정적인 순간마다 말을 삼켰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홍쇠프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홍쇠프는 가족도 아니고 적도 아닌 얼굴로 오래전부터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은 모두 진태석이 무너지는 장면만 기다렸지만 정원은 알았습니다. 진태석은 무너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피를 더럽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정원이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나 그 주소로 갈게. 하늘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여기 남아서 판을 마무리할게. 넌 사람을 데려와. 조미향부터. 정원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진세훈이 정원 앞을 막았습니다. 세훈의 눈은 망가진 사람처럼 붉었습니다. 차정원. 정원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훈이 본명을 불렀거든요. 세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고 있었어? 정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훈은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덧붙였어요. 나 이제 진태석한테도 너한테도 다 속고 싶지 않아. 나도 진실 필요해. 정원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태석을 끝내는 전쟁은 증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 피와 거짓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로 끝난다는 걸요. 정원은 세훈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진실 알고 싶으면 나랑 같이 와. 내 진짜 시작은 오늘부터야. 그리고 정원은 쪽지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 주소에는 친부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납치의 배후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정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 자기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마지막 조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문이 닫혔고 정원은 복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공난숙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진태석은 오늘 끝나요. 근데 여러분, 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집안은 피가 한 번 더 뒤집힐 겁니다. 정원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태석의 감옥문이 닫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혈통의 문. 그리고 그 문은 누군가가 열어주지 않습니다. 정원이 직접 열어야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